게임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을 대표하는 여성 프로게이머들의 경기를 만나볼 수 있는 게임TV 스타리그 여성부의 전영준입니다. 그리고 제 옆에는 스타리그 여성부 경기에 도움 말씀을 주기 위해서 게임 전문가 김창선 씨가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게임TV 스타리그 여성부 경기, 사실 남성부 경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여성부 경기 중계 방송이 적었기 때문에 여성 플레이어들의 경기를 TV를 통해서 즐길 수 있는 얼마 안 되는 기회입니다. 네, 맞습니다. 여타 리그를 보시더라도 뭐 대부분 남자분들 경기, 남성 프로게이머 경기가 상당히 많은데 그로 인해서 뭐 각종 게임 게시판에 어떤 여성 선수의 경기를 보고 싶은데 볼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런 글을 올려주시는 분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게임TV 스타리그 여성부 아주 야심차게 준비한 프로그램이죠. 네, 팬들을 위한 그 경기도 되겠습니다만은 사실 이런 대회들은 지속적으로 있을지 또 여성 프로게이머의 경기 할 맛이 나지 않을까요? 예,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이번 대회 정말 한국을 대표하는 16명 선수들, 뭐 그중에 한 8명 절반 정도 선수는 기존의 강자로 군림했던 선수, 그리고 새로운 신의 8명들이 모여서 16명이 지금 토너먼트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16강은 단판승 토너먼트로 진행이 되고 8강전 같은 경우는 두 개조로 나눠서 이제 풀리그, 저걸 풀리그로 진행되는 방식인데 16강은 단판승 토너먼트이기 때문에 이미 8강 진출자가 확정이 된 선수가 있고 그리고 떨어진 선수도 있죠. 네. 한 번 지면은 이번 대회에서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뭐, 약간의 실수도 용서하지 않는 살벌한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지금까지 8명의 8강 진출자 중에서 6명이 확정이 됐습니다. 1조의 박승희 선수, 그리고 2조의 김거우 선수, 5조의 김거우 선수, 2조의 김영미, 6조의 서지수, 3조의 김경진, 그리고 7조의 이영경 선수. 신예들이 8명 더 포함이 됐는데, 지금까지 8강에 오른 6명 선수들을 보면 아무래도 좀 경력이 많은 선수들이네요.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1세대와 2세대 여성 프로게이머로 구분을 했을 때 이 6개 중에서 1세대 프로게이머가 다 승리를 거두고 8강 진출이 확정이 됐고 이제 4조와 8조의 경기가 남았습니다. 근데 4조와 8조는 이 각 조 중에서 죽음의 조로 분류가 되는 그런 조거든요. 자, 어떤 이유 때문인지 이제 본격적인 경기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경기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경기는 4조 이혜용 선수와 이승현 선수, 두 선수 모두 이름이 참 낯이 익습니다. 연예인 이름과 같죠? 네. 그리고 8조는 이제 김지혜 선수와 서순애 선수가 대결을 하겠는데, 먼저 4조 이혜영 선수와 이승현 선수의 경기로 오늘 게임TV 스타리그 여성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게임TV 스타리그 여성부 경기 16강 토너먼트의 7번째 대결은 이혜영 선수와 이승현 선수의 경기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러면 경기에 나설 선수들 지금 경기석에 앉아서 열심히 연습을 하고 있는데 한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혜영 선수부터 보죠. 이혜영 선수 GO팀 더 그레이티스 원이라는 새로 창단된 팀이죠. 그리고 그 남성 프로게이머들이 많이 사용하는 프로게이머들 중에 일부가 많이 사용하는 닥길드 DAK, 각 매니아라는 아이디를 사용하고 있죠. 이 선수는 뭐 여러 그 게임 여성부 리그에서 지금 최근에는 없었지만 예전에 있었던 여성부 리그에서 많은 좋은 성적을 거뒀었고요. GO팀 소속 말씀하신 대로 GO팀의 여자 선수는 김경민 선수와 김영민 선수가 있죠. 남자 선수는 뭐 잘 아시겠지 최임 선수, 김동준 선수 등 있고요. 네. 자, 이혜영 선수를 만나봤고 이제 이혜영 선수와 16강 토너먼트에서 맞선 선수 이승현 선수입니다. 이혜영 선수는 프로토스 유저였고 지금 보시는 이승현 선수는 정우입니다. 아무래도 키스팀 소속이었고 예전에 장윤 선수와 장윤 선수가 있었던 키스팀 소속이었기 때문에 또 이 비슷한 스타일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이 선수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승현 선수 저구 유저 이승현 선수까지 만나봤습니다. 자, 이렇게 7번째 8강 진출 티켓을 놓고 벌이는 대결. 이혜영 선수는 프로토스, 이승현 선수는 저그. 매번 라이벌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특히 여성부 리그 경기를 보면 초반 질럿 러시가 아주 강력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초반 하드코어 질럿 러시에 끝날 수도 있는데 또 방어적인 플레이를 하다 보면 또 질럿 러시가 또 안 되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상당히 장기전 양상도 많이 뛰고 또 맵이 라이벌이다 보니까 상당히 장기전으로 갈 그런 공산도 큰데 글쎄요, 이번 경기 어쨌든 뭐 죽음의 조의 경기다 보니까 박진감 넘치는 경기가 펼쳐지겠죠?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처음 딱 경기 시작하고
선수들의 어떤 스타팅 포지션이 딱 정해질 때부터 어느 정도도 감도 올 것 같기도 하고요. 장기전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은 그렇죠. 초반에 확실한 그 조기 승부를 지을 것인지도 드러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6강의 7번째 경기, 여기서 승리를 거두게 되면은 7번째로 8강에 진출하는 주인공이 됩니다. 과연 어느 선수가 승리를 할지, 이혜영 선수가 이길지, 이승현 선수가 이길지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문들입니다. 먼저 이혜영 선수의 본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혜영 선수의 본진은 11시 프로토스 이혜영 선수입니다. 이에 맞서는 이승현 선수는 저그인데 세로 방향이네요. 세로 방향 7시 이승현 선수. 비교적 뭐 대각선에 걸릴 때보다는, 물론 가로로 걸렸을 때보다는 좀 먼 거리이긴 하지만 위아래의 경우에도 상당히 대각선에 비해서는 근거리에 가깝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프로토스의 초반 하드코어 질럿 러시 강력할 수가 있죠. 초반부터 또 화끈한 대결이 펼쳐질 수도 있겠는데, 일단 이승현 선수 오버로드를 가로 방향 5시 쪽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승현 선수의 모습이었고, 이승현 선수 오늘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면 어느 선수나 마찬가지입니다만 8강에 오릅니다. 네. 뭐 이승현 선수 하면 이제 예전부터 장야 선수의 에임으로 유명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장야 선수 스타일의 저그 플레이를 구사하는 측면도 많이 있거든요. 네. 이 선수의 경기 물론 많이 볼 수는 없었지만은 가끔 이제 뭐 백플레상이라든가 지켜보면은 상당한 고수입니다. 그리고 예측 게이머들을 통해서는 김인동 선수나 김경호 선수 정도가 저그 고수로 알려져 있었는데, 네. 이승현 선수는 이제 여성 프로게임계에서 어떤 숨은 저그 고수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네. 이영 선수 11시 넥서스에서 어느 정도 거리를 끼고 게이트웨이를 하나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혜영 선수는 이제 프로토스에 들어서 1대1도 물론 잘하지만 팀 플레이를 아주 잘하는 선수거든요. 남성 프로게이머로 치면은 박정희 선수 스타일의 어떤 팀 플레이, 질럿 들어가는 모습 상당히 잘하고, 이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다양한 유닛을 잘 조합하는 그런 특성을 또 보이기도 하죠. 네. 이승현 선수 안전하게 경기를 하죠. 일단은 앞마당으로 가지 않고 네. 입구 부분에 해처리를 만들고 있어요. 저 지역에 처리를 만들고 크림이 펼쳐져서 언덕 위쪽으로 바로 붙여가지고 썬커런을 만들게 되면은 다리를 건너오는 유닛들도 공격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정도까지 사거리가 됩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7시 지역에서는 이 아예 위쪽으로 만드는 거죠. 네. 반면에 5시에서 해처리를 만들 때는 아예 그 언덕 아예 그 안쪽으로, 본진 안쪽으로 그 해처리를 만들어가지고 썬커런을 만들어서 앞마당 멀티를 강화하는 모습은 예전에 강동원 선수가 한번 보여줬었죠. 네. 그런 어떤 그 준비된 일정을 통해서 1승 거듭하고 있었는데, 강도영 선수. 그리고 자, 이승현 선수 말씀드리는 순간에 드론까지 정찰에 동원해서 연행 상태 이혜영 선수 역시 하드코어 질럿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어스밀레이터를 만들지 않았던 것은 질럿을 꾸준히 생산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스포닝 풀이 이제 거의 완성이 됐고요. 네. 벌써 이혜영 선수 세로 방향 질러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붉은색의 이혜영 선수. 저 질럿 한 기가 무서운 게 아니라 이제 연이어서 오는 질럿들이 무서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승현 선수는 이제 썬커런을 만들기 위해서 드론들을 보내고 있는 건데, 프로브가 또 드론 썬커런을 무사히 만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방해를 하고 있고요. 네. 썬컨 만드는 데는 뭐 성공을 하고 또 정찰을 근데 지금 왔습니다. 급하니까 이 위치에 썬커런을 만들긴 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그 다리 건너오는 유닛까지 공격하는 위치는 지금 있는 클리퍼에서 위치죠. 네. 그리고 지금 위치에 썬커런을 만들게 되면은 히드라리스크가 좀 나갈 때 좀 1년을 나간다던가 막 그럴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추가 병력, 이영 선수 추가 병력이 도착을 했습니다. 질럿 3개가 언덕 위까지 올라오는 데는 성공. 저울링들이 싸워줄 필요가 없죠. 썬커런을 만들 때까지. 네. 썬컨과 함께 방어. 초반에 강하게 밀어봤던 이영 선수, 썬컨이 딱 만들었을 때 병력 약간 뒤로 뺍니다. 선수들의 어떤 유닛의 움직임이 남성 경기 못지않은 그런 아주 스피디한 진행이 되고 있네요. 네. 저글링을 또 추가로 입구 부분에 갖다 놓습니다. 이승현 선수. 또 들어가나, 이영 선수 미니맵으로 보면은, 전진대치 앞마당 부분에 질러 5기를 대기시켜놓은 이영 선수의 모습.
야, 오는데요. 네, 질럿만 일단은 잔뜩 보내놓습니다. 저기가 지금 레어를 만들고 있나, 레어 가고 있는데, 저렇게 가스를 늦게 채취하면서 질러러시하는 그런 프로토스가 가장 취약할 수 있는 게 저그가 뮤탈리스크 쪽으로 갈 때거든요. 네. 뮤탈리스크 갈 때쯤에 기껏해야 사이버네틱 코어 완성이 되고, 이런 정도밖에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오버로드로 상대편의 움직임을 보고 있는데, 그러면 초반에 무슨 승부를 내야 되겠군요. 네, 일단 방어를 철저히 하면서 이제 경기를 진행해야 된다는 거죠. 네, 언덕 아래까지 내려왔고, 앞마당 부분에서 질럿 7개, 그리고 저글링이 약간의 교전을 펼칠 듯 하다가 대결을 하지 않고, 빼나요? 뒤로 병력을 보내고 있는 이혜영 선수 프로토스 11시. 하지만 다시 내려오는군요. 자, 왔다 갔다 전진 후퇴를 반복하고 있는 양 선수들입니다. 예, 조금만 어떤 시간적인 여력을 주면은 저그가 바로 앞마당 멀티를 할 테고, 그런 경기를 진행하지 않겠습니까? 앞마당 멀티 하면, 근데 히드라 리스크로 가는군요. 네. 이제 럴커 히드라 리스크로 갑니다. 예, 우선은 럴커를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프로토스에게 옵저버 테크 쪽을 타게 강요를 한 상태에서 이제 확장을 하고, 근데 또 여기는 스타게이트를 만드는 거. 네, 이혜영 선수는 스타게이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승현 선수의 저글링들이 9시를 지났거든요. 아직 속도는 되지 않았습니다만 9시를 지났고, 그리고 이혜영 선수도 질럿을 본진으로 귀환시켜 놓은 상태. 그리고 저글링의 움직임은 질럿에 의해서 파악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개 빠져나왔던 질럿도 컨트롤 해줘서 방향을 바꿔서 살려내는 이혜영 선수의 모습. 가장 여성 경기 중에서 가장 지금 컨트롤 세밀하게 컨트롤 해주는 경기가 아닌가 생각되거든요. 네, 자, 언덕에서 입구 좁은 입구에서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질럿이 전부 다 내려왔군요. 질럿이 전부 다 내려와서 저글링을 어느 정도 쫓아버린 이후에 다시 귀환. 예, 그러면서 질럿은 발업을 해주고 코세어로는 오버로드 잡아내서 인구수를 막히게 해주는 이런 플레이를 이혜영 선수가 준비해 왔는데 상당히 강력할 수도 있지만 근데 또 빠른 타이밍에 러커가 나온다는 말이죠. 네. 예, 질럿러시가 금방 별다른 성과 없이 막히게 되고 그러면은 프로토스는 멀티를 못한 상태에서 로보틱스 퍼실런트까지 가야 되는 그 사이버스코어 이후에 탈 수 있는 세 가지 태클을 다 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가스가 상당히 부족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이영 선수도 상대편의 본진 깊숙하게 한번 가봐야겠죠. 본진을 좀 봐야 됩니다. 이승현 선수가 시대 럴커 체제에 있는 것을 아직 확인 못했는데 커세어로 봐야겠죠. 이제 해처리 그리고 근처에 있는 건물들 봤습니다. 이제는 알겠죠. 러커가 오나 보다. 그러니까 이제 입구 쪽에 포토편을 만들 테고요. 러커가 벌써 나왔네요. 러커가 약간 우왕좌왕하는 모습.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썸컬러니 때문에 막혀버린 거 아닙니까, 이게? 못 나오는군요, 네. 지금. 그래서 답답한 상황인데 그냥 파괴시켜야겠는데요. 네, 지금 이 타이밍 문제인데, 어떻게 할 것인지. 자, 이승현 선수가 지금 럴커가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초반 질러머시가 워낙 강력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급하게 만들다 보니까 저 위치에 만든 건데, 그로 인해서 지금 럴커 지금 무빙 딱 클릭했는데, 이거 왜 안 오고 있지? 이런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자, 그대로 공격을 하는 거 저글링이 그대로 질럿과 대결을 하다가 뺍니다. 빼서 12시로 도망가는군요. 이승현. 장진남 선수는 김동욱 선수와의 경기였나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그 본진으로 한번 난입해보려고 하는 일부 병력의 운영의 모습을 보였는데, 예. 이승현 선수는 12시로 일단 병력을 안전하게 빼놓습니다. 질럿도 속도 업그레이드가 됐고, 이제 앞마당을 확보하기 위해서 병력을 전진 배치하고 있는 이혜영 선수 11시. 위치는 좀 약간 다르지만 말씀하신 대로 스타리그 남성부 개막전 강현 선수와 김동 선수는 이제 1시와 5시 싸움이지 않았습니까? 위아래 대결. 예, 좀 비슷한 면도 있고 다른 면도 있고 그러네요. 네. AP 2개 완성됐고, 템플러 쪽 빌드오더는 이미 다 올릴 때 올렸습니다. 네, 지금 이 프로토스가 멀티를 시도하기 위해서 어커가 오기 전에 멀티 시도하려고 저기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아까 그 서브 컬러니에 막혀서 러커만 지금 파일런이 사거리 갔습니다. 파일런이 사거리 갔고 파일런부터 도전합니다. 자, 과연 캐논이 그냥 안 들어준다고 해도 저기까지 파괴하던 파이론을 파괴시키는 게 나을 것도 같거든요. 파일런 두드리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병력을 럴커로 바꿔놓고 있습니다. 이승현 선수 앞마당에 대한 치열한 공방. 여기가 상황이 가네요. 참. 그 썸컬런이 막혀서 그 러커들이 못 나오는 바람에 지금 이게 이렇게 된 거거든요. 네.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이승현 선수. 그리고 추가적으로 럴커 계속 갑니다만은 여기저기
럴커 조금 빼죠. 자, 럴커 안정적으로 뒤로 조금 멀찌감 빼놓고, 또 미처 컨트롤 못해서 잡히고 마네요. 자, 아래쪽에서 타는 공격이 있었는지, 네. 럴커 하나 그대로 실행시켰습니다. 이승현 선수 입장에서는 그 입구 쪽에 막혀서 못 나오고 있는 러커들을 제때 못 봤다면은 이 러커를 분명히 여기다 모딩시켰는데 왜 안 왔지 하다가 나중에 발견을 하고 이것 때문에 못 왔구나. 그러면 딱 순간적으로 좀 경기 운영에 지장을 줄 만큼 짜증이 나게 돼 있거든요. 네, 럴커 4개 들어가면 럴커 4개가 일단은 1기 다리에서 또 하나는 접근 안쪽 뒤쪽으로 접근. 자, 저 뒤쪽에 있는 것은 디텍팅이 될 것인지 안 되는군요. 그나마 이제 멀티를 저지할 수 있는 이제 좀 시간을 끌어주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서 이승현 선수는 같이 멀티 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어려워질 수가 있고. 안쪽으로 하나 또 이거 들어가는 듯한데 그대로 벌어오고 무리입니다. 무리해서 가진 않네요. 그나마 언덕 위쪽에 포드캐논이 있다는 것을 좀 알고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옵저버가 이제 막 생산되려고 하고 있는데, 자, 그동안 어느 정도 타격을 줄 수 있을 것인지, 넥서스는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하죠. 그쪽 공격도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면서 바로 이승현 선수 멀티해주고 있고요. 네. 옵저버가 나오자마자 들어갑니다. 자, 뒤를 무릎쓰고, 럴커 두세기 잡아내는데 성공하는 이혜영 선수. 예, 이혜영 선수나 이승현 선수가 상당히, 안정적인 그런 경기 운영, 그러면서 이제 재밌는 경기를 만들어주기 위한 그런 멋진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요. 사소한 실수 하나가 이렇게 상황을 달라지게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하필이면 썬커런이 막혀가지고 못 나왔던 러커들 참 원망스러울 거예요, 아마 지금. 네, 초반에 그 러커 세기가 참 빠른 타이밍에 만들어졌었는데, 커세어 빼야겠죠, 커세어? 커세어도 여기서 피해를 입었고, 준비가 됐다고 생각해서인지 병력하다가 럴커에 의해서 일렬로 공격당합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잡아내는군요. 네, 옵저버가 있죠, 옵저버가. 네. 이제 내려갑니다. 9시 쪽에 병력을 집결시켜놓고 있는 이혜영. 앞마당은 확보를 했고, 6시 가스가 있는 곳까지 해체를 펴놨을 이승현 선수. 하이템플러까지 동반이 됐고, 자, 공격 타이밍 바로 지금이군요. 내려갑니다. 예, 업그레이드 상황은 이승현 선수가 더 빨리, 이승현 선수는 에볼루션 챔버가 없고, 이혜영 선수가 먼저 지금 포즈를 돌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예, 그러면서 지금 업그레이드까지 신경 쓸 정도로 자원은 안 되니까 우선, 스파이어 체제 가는 상황. 자신의 앞마당 부분은 어느 정도 방어가 돼 있고요. 이승현 선수. 이제부터는 멀티 쟁탈전이 상당히 치열하겠는데요. 이제 땅 따먹기죠. 그렇죠. 이혜영 선수가 상당히 이 맵의 어떤 특성을 잘 파악하고 있다는 것이 보여지는 게 점점 저그를 졸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시계 반대 방향으로 양 선수들의 어떤 그 베이스가 확보되고 있어요. 11시, 7시에서 지금은 이제 6시, 9시까지 갔습니다. 조금 한 2시간째 갔죠? 예. 시계를 보면. 예. 자, 거세가 곳곳을 날아다니면서 혹시 있을지 모르는 상대편의 유닛 또는 확장 시도를 분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9시에 이 확장 시도, 이영 선수의 확장 시도를 이승현 선수도 저글링을 통해 파악을 했고, 오버로드가 먼저 가는데요. 오버로드가 가는데. 예, 옵저가 있으면은 그 스컬지로 잡아주고요. 그리고 이제 러커가 달려 들어가는 이런 플레이를 해줄 수가 있는 건데, 어차피 포톤캐논 완성이 되면은 그런 플레이는 불가능하거든요. 네. 자, 챔버 숫자가 급격히 눈에 띕니다. 네, 업그레이드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승현 선수가 이제 자원의 좀 안정감을 찾으니까 바로 챔버 늘리는 모습까지 보이고요. 네. 6시가 지금은 뭐 치열한 어떤 대치전선을 긋고 있는 지역. 9시. 이영 선수의 11시 앞마당도, 자원 채취를 하고 있고, 오버로드 공격당하고 있는 상황. 그 경력을 지금 빼네요, 지금. 이영 선수가. 예, 이영 선수가 지금 공격 타이밍을 지금 정도에서 잡아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이승현 선수에게 좀 시간을 많이 주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승현 선수는 이제 적이기 때문에 이제 러커 많이 확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방어를 하기 위해서 멀티를 늘려나가면서 방어를 많이 하기 위해서 러커 많이 만들고 있는데 러커는 상대적으로 질럿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유닛입니다. 몇 기만 있어도 스플래시로 여러 개의 유닛의 질럿들의 체력을 깎아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영 선수는 질럿만으로 혹은 질럿과 템플러를 손수합한 건반으로 러커밭을 뚫고 지나가려는 것은 어떤 그 비용적인 플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드라운드 좀 섞어주면서
예, 그런 컨트롤도 해줘야죠. 지금 6시 이승현 선수의 확장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곳에는 러커의 모습 화면에 보이지 예, 않습니다. 펑크 컬러만 있네요. 네, 자, 옵저버 둘을 좀 혹시 있지만 러커까지 대비하고 있는 이혜영 선수 6시를 밀리면 정말 고립된다. 세력까지 줄어들어 이승현 선수. 9시 확장 기지를 밀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6시가 위기에 빠졌습니다. 이승현. 이거 막아줄 병력이 하나도 없었나요? 러커들이 미리 여기 버로가 돼 있었으면은, 어느 정도 상품 컬러니를 때릴 때 질럿들이 다수가 희생이 될 수가 있었는데, 전혀 지금 유닛 피해가 없지 않습니까? 이혜영 선수가요. 네. 그리고 공교롭게 또 새로 나온 유닛들이 다 오버로드였어요. 예. 자, 그러면은 이승현 선수는 6시, 7시, 그리고 7시 앞마당, 이 세 군데서 자원을 채취하고 있었는데 6시를 잃은 상황. 예, 그러니까 지금 수비적인 자세를 이승현 선수가 취하고 있는데, 그러면 프로토스는 멀티 늘리고 유닛을 더 모으면 되는 거거든요. 네. 이혜영 선수가 참 단단한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레츠고 게임월드에서는 박세인 선수가 우승을 하면서 참 멋진 경기 보여주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곧장 들어갑니다. 뮤탈리스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맞으면서 들어가는군요. 자, 마지막 들어갑니다. 그리고 템플러 타임스톱 한번 써주고 템플러는 전사, 두 기대 전사한테 보이고 하지만 이번 들어간 작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서브 컬러니가 많았기 때문에 비록 유닛들은 다수를 잃고 이제 공격 실패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는 상황인데, 그렇긴 하지만 이승현 선수의 유닛 숫자를 줄였다는 그런 점이 있잖아요. 네. 이승현 선수의 유닛도 같이 숫자가 줄어들었다. 그 상황에서 멀티 자원이 많은 사람은 프로토스거든요. 이혜영 선수. 예, 그렇기 때문에 같이 소모전을 일으킨 경기였다고 전투였다고 볼 수가 있는데, 프로토스가 손해본 거 아닙니다. 저거는. 맞바꿨으면 적어도 맞바꿨으면은 이익이죠. 예, 자원 많은 사람이 이기지 않습니까? 그 네. 부분은. 자, 어느 정도 6시가 안정됐다고 생각하니까 6시 확장하고 있는 이승현 선수, 그리고 캐논을 지금 12시 쪽인가요? 네, 무섭게 짓고 있죠? 네, 12시 진입로. 캐논으로 여기 그냥 딱 상황 해제합니다. 상황 해제하고 12시에도 아마 확장 시도를 할 것 같고요. 12시 넥서스까지 만들어졌고, 기본 방어는 캐논으로 합니다. 그리고 9시에도 지금 멀티가 완성이 된 것 같은데, 이혜영 선수의 어떤 병력 운영이라든가, 과감하게 찔러주는 플레이, 예,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참 남성 프로게이머 못지 않다. 이런 느낌을 주는 경기를 보여주고 있네요. 네. 자, 이혜영 선수 지금 어떤 전체적인 구도상 이승현 선수보다 유리한 고지, 그리고 옵저버로 상대편의 본진 상황을 수시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이혜영 선수. 예, 이승현 선수는 이제 좀 어려운 상황을 뮤탈리스크 게릴라로 좀 극복을 해보겠다는 의지로 뮤탈리스크를 좀 없는 자원에 많이 모았거든요, 지금. 네. 근데 이미 본진으로 가봤자 본진은 자원이 없고, 이제 프로토스는 저보다도 일꾼 숫자가 많기 때문에 본진 자원이 금방 떨어집니다. 게다가 여기 아무런 소득이 없거든요. 여기는 있을 수가 없는 곳이고. 네. 그리고 보세요.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줄여주면 되거든요. 추가적으로 만들면 되고. 네, 그리고 멀티 지역에 자원 채취하는 프로그들에게 피해를 주러 간다라고 하더라도 이미 하이템플러가 있고 포도캐런이 있고 이러면은 또 뮤탈리스크만으로 못 가죠. 네. 자, 이혜영 선수 본진을 공격하고 있는 이승현 선수. 본진에 있던 몇 기의 커세어는 파괴를 했고, 멀티 쪽으로 오는데 멀티 쪽은 기본적인 방어가 되어 있습니다. 템플러까지 오니까, 이혜영 선수는 상대편에 앞마당을 두드렸습니다. 예, 뮤탈 빠지니까 바로 공격 들어가는 거죠? 네, 철조과가 되어 있었습니다만 또, 그곳으로 가다가 6시 상대편이 해체를 또다시 만들었다는 것을 확인을 했고, 질럿만 계속 뽑고 있습니다. 그리고 5시 앞마당 부근의 해처리. 해처리 연재어택. 참, 잘하고 있네요, 이혜영 선수. 이혜영 선수 마치 무슨 팀플레이를 보는 것처럼 질럿을 꾸준히 생산해주고 있죠. 네, 헌터스에서의 어떤 팀플레이 좀 상당히 잘하는 선수고, 파트전을 만약에 한다. 남자, 여자 1대 헌터스를 위해서 경기를 한다. 그러면 항상 우승 후보에 오른 선수가 바로 이혜영 선수거든요. 네. 저도 프로게이머나 또는 이제 게임 해설하는 분들하고 같이 이제 팀플레이를 가끔 하는데 꼭 저보고는 형은 질럿만 뽑아. 네, 맞습니다. 네. 다른 걸 못 뽑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혜영 선수도 질럿 위주로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스타크래프트는 물론 많은 유닛을 포함하고 있지만 지금 이 경기를 보시는 스타크래프트 한 번도 안 해보셨거나 이제 막 하실 분 혹은 한두 경기밖에 안 해보신 초보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태양을 했을 때 머릿만 우선 제때 잘 뽑는 이런 연습만 하고 프로토스는 질럿만 제때 잘 뽑는 이런 연습만 해도 상당한 급 발전이 있습니다. 실력 향상이요. 네.
이제 그 이승현 선수도 위기에서 벗어나서 곳곳에 뭐 확장 기지를 막 건설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보여요. 6시는 이제 돌아가기 시작한 듯 하고요. 예, 그렇긴 하지만 프로토스는 이미 가스 멀티가 2개나 되고요. 네. 유닛 많고 하이템플러 있으면은 금방 대량 확산이 가능하고 여러 가지로 지금 프로토스가 유리합니다. 자, 유닛이 먼저 공격할 수 있는 유닛이 커세어, 질럿, 그리고 약간 하이템플러입니다. 예. 좀 뒤쪽에 셔틀이, 상대편이 본진 근처로 날아가는데요. 자, 셔틀에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하이템플러가. 하이템플러나 혹은 다크템플러라도 괜찮거든요. 자, 무엇이 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진 쪽에 내렸는데, 본진 쪽에 무엇이 되는지 질럿 하나를 먼저 내려놓고, 하이템플러! 자, 템플러가, 드론수 줄여놓은 이후에 조금 더 빠지면 사거리 보는 거죠. 사거리 잡고. 이번에는 멀티 쪽, 모여있는 멀티 쪽에 한 방 더! 집절에 있던 드론 피해가 없어. 또 구석이군요. 첫 사이언스톰은 두 마리의 하이템플러가 한 동을 나가 사이언스톰 사용을 했거든요.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그 옆에 만화가 남아있던 하이템플러가 이거는 또 잡히네요. 네, 아직 네. 어느 정도 상대편의 일꾼의 숫자를 줄이는 데는 성공, 뮤탈 많이 뽑았습니다. 네. 이승현 선수도. 뭐 어쨌든 간에 지금 이승현 선수 상당히 심대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네, 이혜영 선수가 얼마나 강력하게 몰아칠지는 모르겠는데 또 뭐 선맵도 아닌데 커세어 뽑아서 0-1호까지 해놓은 상태고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준 선수가 이혜영 선수거든요. 네, 뮤탈 대비 있고 또 지상전에는 역시 질럿 하드코어 질럿 넣으시는데 이영 선수 또 경기 시간이 꽤 됐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질럿을 뻗다 뒤에서 스커지가 들이받았습니다만 결국 남은 것은 커세요. 참 커세어 강력하고요. 네. 상대방이 무탈리스트를 뽑으니까 질럿으로 이제 안 뽑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꾹꾹 타이어 질럿 뽑으니까 커세어를 모으고 그러면서 업그레이드 또 얼마 출시합니까? 지금 공업에 반 2억까지 잘했거든요. 2억 됐군요. 네, 저글링들은 1억밖에 안 되고요. 네. 자, 5시 상황 해제시키고 그리고 6시 쪽으로 들어갑니다. 앞서서는 뮤탈 때문에 어느 정도 질럿의 피해가 있었는데 지금은 커세어로 공중전을 어느 정도 잘 풀어놔도 있기 때문에 한번 아직 안 들어가고 질럿들이 하이템플러를 기다리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템플러가 느리겠습니다만 먼저 템플러가 오는 타이밍에 맞춰서 좀 들어가죠. 과연 이 질럿들을 막을 수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템플러가 뒤에서 두기 도착해서 이런 날 바로 그 선수들이 결국은 GG 경기 포기하고 가는 이승현 선수. 이혜영 선수와 이승현 선수의 엠프리 스타리그 여성부 7번째 16강 경기 결국은 프로토스 이혜영 선수가 저그 이승현 선수를 질럿과 커세어 조합으로 누르고 승리. 이승현 선수는 8강에 진출하고 이혜영 선수 8강 진출. 이승현 선수는 다음 시즌을 기약하게 됐습니다. 이혜영 선수와 이승현 선수의 대결은 세로 방향이어서 그런지 초반부터 강하게 이혜영 선수가 질럿으로 밀어붙였는데 역시 그 썬큰 그 건설할 때부터 그 얘기를 하셨거든요. 위치가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근데 결국 문제가 맞습니다. 이승현 선수에게 상당히 불운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러커가 상당히 빠른 타이밍에 나왔기 때문에 프로토스가 그 전진에서 앞마당 멀티 확보하기 위한 포통 캐논을 짓기 전에 이미 프로토스의 앞마당 쪽을 막아낼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승현 선수 유닛 활용을 전혀 못했기 때문에 바로 이혜영 선수에게 기회가 돌아왔죠. 질럿들이 다수의 숫자가 움직이고 하이템플러도 빨리 나왔고요. 옵저도 빠른 타이밍에 나와서 그 이후에 온 러커들에 대한 피해를 거의 없이 막아냈고 또 이혜영 선수의 경기가 참 스피드했다고 말씀드린 것은 그때 러시 타이밍이 아주 좋지 않습니까? 병력 많으면 찔러주고 상대방을 괴롭히고 멀티 못하게 하고 이런 전반적인 경기 운영을 이혜영 선수가 잘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승리를 따냈습니다. 네, 4조 16강 토너먼트 4조 대결에선 이혜영 선수가 이승현 선수를 누르고 8강에 진출, 7번째 8강 진출 거기에 자신의 이름을 딱 걸게 됐습니다. 이혜영 선수. 자, 오늘의 두 번째 경기이자 16강 토너먼트의 마지막 대결을 시작하겠습니다. 김지혜 선수와 서순애 선수가 경기를 하게 되는데 한 선수 만나보도록 하죠. 자, 먼저 김지혜 선수가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김지혜 선수. 네, 김지혜 선수는 송명석 선수가 있는 KTF 매직앤스 프로팀 소속의 여성 프로게이머입니다. 스타크래프트 게임 경력이 3년이나 되는 물론 이제 게임에서는 잘 알렸지만 시청자 여러분들께는 잘 알려지지 않은 여성 고수 저그 유저고요. 이 선수의 특징은 저글링과 미탈리스크를 잘 사용하는 특징이 있고요. 예전에 이 선수의 전적을 보면은
킥을 여성부, 후계 동계 킥을 여성부 준우승을 하는 적이 있었는데, 이때 우리 넥슬고 게임월드에서 볼 수 있었던 김은경 선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때 김은경 선수가 우승할 당시에 이 선수가 준우승을 했었습니다. 그랬군요. 김지혜 선수 만나봤고, 이제 김지혜 선수와 16강 토너먼트에서 맞대결을 할 서순애 선수를 보겠습니다. 서순애 선수. 예. 비비자라는 아이디였네요. 상당히 재밌는 아이디로 유명한 선수, 비비자 서순애 선수. 이 선수도 마찬가지로 저구이저고 저글링과 미탈리스크를 잘 쓰는 그런 특기가 있고요. 이 선수의 어떤 전적을 보면 주로 커플전 우승이 상당히 많아요. 예, 커플전 우승, 남성 프로게이머 같이 출전을 해서 커플전 우승했다는 관련이 상당히 많고, 박세희 선수와 좀 외모가 닮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또 서로 친하기도 하고요. 지금 기분 나빠하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박세희 선수 상당히 친하고, 그리고 상당한 저그 고수.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8조는 최악의 조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조입니다. 네, 로스템플에서 저그 대 저그의 대결이 이제 8조의 어떤 기본 대결 구도이기 때문에 초반부터 아주 숨가쁜 접전이 펼쳐질 수도 있겠습니다. 네, 저그 대 저그전 경기, 뮤탈리스크와 저글링 스콩지. 나오는 분이 좀 단순하긴 하죠. 네. 또 재밌는 경기가 또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 저그대 저그가 지거다. 동족간의 대결이 지루하다는 분들도 간혹 계십니다만 그런 경우가 분명히 많은 것은 사실이어도 또 그렇죠. 동족간의 대결만큼 또 약간의 어긋나면서 큰 그 결과의 차이가 나도록 하는 그런 대결이 참 재밌습니다. 네, 또 우리 게임TV 스타리그나 레츠고 게임월드에서의 저그대 저그전 보면은 이상하게 재밌는 게 또 많거든요. 네. 자, 김재 선수 계속 연습을 하고 있고, 이제는 또 서순애 선수의 연습 장면까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두 선수들이 8강 로스템플에서 저그 대 저그의 마지막 대결을 통해서 8강 주인공을 가리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의 두 번째 대결, 동시에 16강 토너먼트의 마지막 경기, 김재 선수와 서순애 선수의 대결을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를 먼저 갑니다. 게임TV 스타리그 여성부 16강 마지막 경기. 먼저 김지혜 선수의 분수입니다. 김지혜 선수 8시에 오렌지색인가요? 예, 오렌지색이네요. 자, 오렌지색 김지혜 선수 저구고요. 이에 맞서는 서수혜 선수는 6시입니다. 파란색 저그죠? 네, 서수혜 선수. 오버로드가 교차를 가장 빨리 하는 그런 위치, 8시와 6시. 시상 러시 거리는 좀 멀고, 그리고 미탈리스크가 날아갈 수 있는 공중전에 거리는 가까운 바로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참, 저그대 저그전 중에서도 가장 공중전이 치열하게 벌어지는 그런 위치가 될 수가 있거든요. 네. 초반에 어떤 스코어지에 의한 뮤탈리스크 사냥이라든가, 이런 몇 개 안 되는 이익길의 접전이 많이 벌어지는 위치이기도 한데요. 양 선수에게 상대편의 상황을 보면서 경기를 합니다. 지금은 6시 서슬의 선수 저그 파란색, 그리고 지금은 김재 선수 8시 오렌지색 저그 모습이 나옵니다. 자, 오버로드가 거니 자신의 본질을 이제 내려다보고 있으면 선수들 아무래도 좀 기분이 묘할 거예요. 네, 하지만 저그대 저그저들, 특히 저그대 저그전에 강한 저그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오버로드가 교차해서 서로의 진영을 많이 들어가 보기 때문에 승리를 하시는 건 없고, 오히려 정찰이 안 돼서 빌드가 꺼져가지고 지는 경우가 나머지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그만큼 오히려, 서로 보고하는 상황에서는 어떤 자신의 빌드오더라든가 병력 운영, 저글링 컨트롤, 미탈리스 컨트롤, 이런 것에 어떤 자신이 있기 때문에, 예, 오히려 겹치는 경우도 좋아하는 그런 선수들도 많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서로 겹쳤는데 어느 선수에게 좋은 경영이 될지 보겠습니다. 네, 참 특이한 상황이네요. 김지혜 선수 멀티를 먼저 하고 있거든요. 네, 김재 선수는 확장에 나서고 있고, 8시 김재 선수 오렌지색. 아직 스포닝 풀도 없거든요. 근데 과감합니다. 네, 비비자 선수는 스포닝 풀도 빠르고, 네. 예, 저글링이 만들어져서 뛰어가는 동안 저글링 생산하는 그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스포닝 풀이 빠르다는 얘기는 스포닝 풀 만들어지고 가스 백 채취하고 그 메타볼릭 부스터라고 저글링 바로 파는 업그레이드가 있지 않습니까? 네. 저글링이 바람이 빨라지기 때문에 모여서 모이면 모일수록 오는 저글링이 무서울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제 김규 선수는 스포닝풀이 반쯤 완성이 됐고,
서준현 선수가 다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곧장 서준현 선수는 레어로 업그레이드하네요. 네, 저글링을 뽑지 않고 바로 레어로 가고 있는 모습인데 글쎄요, 상대방이 기습적으로 멀티를 해버렸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대처할지 참 서준현 선수. 네, 물론 서준현 선수가 모르는 건 아닌데. 네, 알고 있죠. 지금 에어리가 뻔히 떠서 보고 있거든요. 네. 게다가 본진 안에 스포닝 풀도 느린데 저기는 만들기 뻔하지 않습니까? 저기. 자, 일단은 초반에 저글링으로 상대편의 멀티타임 약한 거리를 좀 끌어놓지 않을까 했습니다만은 서준현 선수 또 과감하게 레어로 업그레이드 하면서 초반에 저글링 견제하는다. 뭔가 뛰어가자 지금 6시. 저글링 2기군요. 2기에 저글링이 막 뛰어갑니다. 김재현 선수 쪽으로 8시. 예, 근데 보통 저그다저그전에서 남성 프로게이머들이나 이제 여타 게이머들이 멀티를 안 하는 이유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초반에 저글링으로 괴롭히지 않더라도 이렇게 테크트리 차이가 엄청나게 나지 않습니까? 레어가 훨씬 빨리 완성이 되고 스파이어도 빠를 수가 있고 이렇게 단 몇 개의 저글링만으로 게릴라전에 성공을 할 경우에 멀티한 효과가 거의 없고요. 예, 어차피 일꾼 숫자 없으면 해처리는 그냥 거기 있는 의미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서준현 선수 계속해서 저글링 한두 마리씩 계속 보내고 있거든요. 네, 저 몇 개 안 되는 저글링이 앞마당 멀티 파괴라도 되면은 해처리 숫자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또 피해가 클 수가 있고 또 이렇게 또 그 본진에서도 드론 피해도 있고요. 레어도 노리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거든요. 게다가 서준현 선수 상대방이 멀티를 했다고 해서 전혀 당황한 표정이 아니에요, 지금. 네, 자신이 준비해온 대로 그냥 꾸준히 가고 있죠. 물론 상대편의 움직임을 주시는 하고 있어도 사실 끝들이 경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드론이 조금씩 피해가 계속됐죠? 예, 김지혜 선수 지금 극도로 가난한 상태가 됐거든요. 저글링 죽지 못했습니다. 저글링 몇 개에서 견제를 꽤 많이 당하고, 멀티에서도, 드론을 뺄 정도로 멀티에서 피해도 상당히 나거든요. 네, 서수현 선수의 저글링들이 발업이 되면서 이제 보다 더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김지혜 선수 지금, 지금 뮤탈리스크가 있나요, 좀 전에? 지금 스파이가 만들고 있군요. 예. 네. 하도 빨리 지나간 이미지 보여가지고 말이죠. 그리고, 스피드 업된 서준현 선수의 저글링들이 계속 8시 쪽으로 이동을 하는데, 저글링들 한두 개에 의해서, 드론 피해가 크고, 하필이면 스파이어 만들려던 그 드론을 때려가지고 스파이어 제때 못 만들지 않았습니까? 네. 자, 에볼루션 체인버 만들고 있습니다. 김지혜 선수. 예, 김지혜 선수가 이 상황을 타개해 나가기 위해서는 같이 스파이어 테크 따라가서 메탈리스크 뽑는 건 별로 의미가 없거든요. 네. 계속 저글링만 꾸준히 뽑아서, 파란색 저그, 이미자 서순애 선수의 진영에 좀 타격을 줘야 되는데, 아무런 피해도 못 주고, 앞마당 멀티를 하나하나 한 상황이었어요, 지금. 네. 또 저글링들이 꾸준히 공격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공중 유닛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만은 서순애 선수 저글링도 2타 또 갑니다. 묘타도 있잖아요. 예, 참 김지혜 선수 아무나네요 이제는. 지상 병력은 분명히 밀리고 있고 공중 병력은 없어요. 김지혜 선수는 아예. 예, 여러 가지로 지금 불리한 상황이거든요. 네, 본진 쪽으로 저글링을 뺍니다. 그것은 곧 당장 기지를 포기한다는 뜻. 앞마당, 김지혜 선수 아주 과감하게 앞마당을 확보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서준현 선수의 대처가 좋았습니다. 오버로드를 그냥, 던져주면서. 예, 바로 이런 경우 때문에 보통 정해적으로 앞마당 멀티 안 하는 거고요. 6시 대 12시, 8시 대 2시. 이런 정도의 양상이면 앞마당 멀티를 기습적으로 시도해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같이 한이 서로 지켜보는 가운데서 앞마당 멀티를 했다는 것은 좀 무리한 방법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좀 늦었습니다만은 스파이어 따라갑니다. 김지 선수가 스컬지를 뽑을 수도 있고 합니다만은 앞마당을 완전히 밀는 상태고 본진까지 타격을 나가고 있을까 본진 물론 스포클로지가 있어도 어느 정도 방어합니다. 뮤탈리가 과감하게 들어가요. 그리고 좀 맞는 뮤탈리스크 뒤로 빼주는 컨트롤을 통해서 충분히 파괴시킬 수도 있거든요, 사실. 네, 그리고 저글링은 또 어느 정도 두드리기도 했고요. 병력 잠시 빼줍니다. 저글링들 다 소모하자. 예. 뮤타를 8시 앞마당 쪽으로 돌리고 있는 서순애 선수. 예, 서순애 선수가 보다 더 강력하게 몰아쳐서 추가로 뮤탈리스크만 확보한다면은 저 하나 남아있는 스포커이도 금방 제거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이후에 김재 선수가 앞마당을 밀린 지금 상황에서 이 어려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그리고 서순애 선수의 자신이 상대편이 못 나오는 타이밍이 되니까 확장하죠. 예, 그리고 KTF 매직에스 같은 경우는 김지혜 선수, KTF 매직에스 하면 그 호랑이 감독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예,
가운데 이번 감독이 정수영 씨가 이제 소진한 그 KTF 프로팀인데, 예, 지고 나면 많이 혼나겠죠. 자, 스포커는 하나 떼어줬고, 스포닝풀까지 공격을 예정이 되고 있는데, 저 스포닝풀 직진이면서, 스코어가 나와서, 예. 도움이 주겠습니다만, 아직 멀었죠. 만들자마자 뭐 들이받는다고 하더라도, 스포닝풀의 피해가 상당 어느 정도 체력이 약간 다른 게 그쳤군요. 저렇게 그 스포닝 풀을 강제 어택할 그럴 미탈리스크였으면 차라리 그 스파이어가 완성되기 전에 그 스포 컬러니에 달아 들어도 됐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리고 또 추가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글링들이 계속해서 조금씩, 김기 선수의 전력을 약화시키고 있고, 또, 번갈아 가면서 원투펀치 나가는 거죠. 저글링 네. 왼펀치, 뮤탈 우펀치. 정신없게 만드는 거죠, 지금. 네. 자, 서준희 선수와 상대 김기 선수도 나름대로, 저글링들 뽑아서 입구 부근은 방어하려고 합니다만은, 이미 전력이 많이 기운 상태. 과연 역전 드라이브가 가능할지 지켜보겠습니다. 서준희 선수가 이제 앞마당 멀티를 시도를 했는데, 이렇게 되면 또 김재 선수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공격을 가야 되는데 또 공격할 병력은 또 없거든요. 이렇게 집결에, 6시 앞마당에 집결해 있는 서준희 선수의 병력, 그리고 해철이 이제 2개째 나옵니다. 하나가 파괴됐기 때문이죠. 예, 결국은 앞마당 멀티는 그냥 쓸모없는 멀티였고요. 네. 괜히 병력 낭비만 하게 된 거였고, 해처리가 하나 더 적음으로 인해서 드론이 추가되는 속도라든가 인시 나오는 속도라든가 뭐 스콜지 나와서 지금 어느 정도 찬숨 돌렸다고 하지만은 대부분의 전투, 대부분의 병력전에서 다 지지 않았습니까? 네. 자, 밀리다 보니까, 아주 가난한 상황에서, 본진 플레이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재 선수. 지금 상황에서 나오는 거는 뭐,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거의 도발에 가깝죠? 예. 김재 선수가 이 경기를 이기기는 물론 힘든 상황이 됐지만 이기기 위해서는 우선은 드론을 많이 확보해서 안정적인 자원, 미네랄에도 많이 뽑아내고 그러면서 저글링 업그레이드 충실해줘서 저글링으로 계속 게릴라전 해주면서 또 본진에서는 미탈리스크로 드론 죽여주고요. 네. 예, 이런 식의 게릴라전에 성공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하지만은 또 서준희 선수가 지금처럼 김재 선수의 어떤 모습을 보고 대응하는 것이 또 판단이 빠르고 정확하다면은 그런 게릴라전 또한 통화라는 보장이 없는데요, 김재 선수. 서순혜 선수는 지금 약간 본진과 앞마당 쪽에 그 공중전에 대한 방어가 전혀 없거든요. 물론 상대 선수가 스컨치밖에 뽑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생각했을 때, 이렇게 뭐, 대공타워, 스포 컬러니는 안 지어도 물론 상관없습니다만은, 언제라도 지금 미탈리스크 한 대여섯 개만 와가지고 드론 사냥하기 시작하게 되면은 또, 게릴라전에 시달릴 수가 있거든요, 서순혜 선수가. 네. 위치도 가깝지 않습니까, 지금? 자, 그 말씀을 하자마자 잠시 본진 쪽으로 상대편의 스컬지 잡으러 왔었고, 서순혜 선수, 전력을 비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해처리를 늘리는데요, 김지 선수. 오로지 저글링에 의해서 어떤 승부를 보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려면 저글링 업그레이드가 필수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스컬지. 자, 공중망을 위해 스컬지까지 준비하고, 해처리를 본진 쪽에서 늘리고 있습니다. 김지혜 선수. 이제 완전히 양 선수들의 체제는 바뀌었고 또 갑니다. 테러 작전 어느 정도 상대편의 뮤탈 줄여줘야 될 텐데, 김지혜 선수 들어가나요? 화면에는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네, 무탈리스크 숫자가 많기 때문에, 스컬지만으로는 이제 어떻게 해보기가 힘들고요. 게다가 그 김재 선수가 마지막 필살기로 3회 처리 저글링을 준비하고 있는 걸 서순혜 선수는 저글링 정찰을 통해서 또 확인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안 주죠? 들어옵니다. 바로 다야 들어가죠. 자, 무엇을, 자, 스포커런이 먼저 깨나요? 업그레이드, 챔버인가요? 스포커런이 깼고, 이제는 네. 공중 안전합니다. 공중 안전합니다. 안전한 공중 상황을 만들어 놓고, 어쩔 수 없이 김재 선수, 저걸 예, 하지만 그 파란색 저글링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서순혜 선수의 저글링도 있고, 썬크 컬러니까지 이렇게 있기 때문에. 까지 그리고 황급히, 썬크런 여기서만 방어만 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네. 한 번에 방어만. 마지막 공격이죠. 본진 쪽에, 유닛의 움직임이 없습니다. 김재 선수, 8시에 본진 타격이 심대하고, 이후에 어떤 작전이 더 가능할지, 그리고 그나마 공격을 떠났던 저글링들도 12시 쪽으로 약간 뒤로 후퇴한 상태. 추가 병력까지 왔습니다, 지금. 자, 뮤탈리스크가 이제 스파이어 깨고, 스파이어 깨고 스포니코 동시에, 여기서 남은 자원이 얼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알 수 없습니다만은, 자원 채취가 전혀 안 되는 상황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이 저글링마저 소모한다면 김재 선수는 경기를 포기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심각한 위기 상황. 자, 들어가냐, 하지만 스컬지를 완전히 끝까지 방어를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김재 선수, 스컬지를 하나,
뮤타를 죽이는 데는 성공. 예, 서준호 선수가 별다른 뮤탈리스크 컨트롤 안 해주죠. 네. 잡힐 때면 잡혀라고. 결국은 지금 경기 포기하고만은 김지혜 선수입니다. 이렇게 해서 김지혜 선수와 서준호 선수의 경기. 자, 8조 16강 토너먼트 8조 저구대 저거 로스템플에서 벌어진 이 16강 마지막 대결을 통해서 서준호 선수가 김지혜 선수를 누르고 8번째 8강 진출의 주인공이 됩니다. 네, 김지혜 선수와 서순혜 선수의 경기, 저보다 저기 때문에 뭐 초반에, 초반부터 계속 비슷한 빌드로 서로 보면서 가지 않을까 했습니다만은, 과감하게 김지혜 선수가 확장을 시도하는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왔습니다. 네, 사실 김지혜 선수가 너무 무리하게 멀티를 한 건 아니거든요. 멀티를 했어도 그 멀티를 잘 지켜내고, 드론도 꾸준히 뽑고, 저글링도 상대방 오는 병력에 맞춰줘서, 게릴라전에만 시달리지 않았더라도, 대등한 경기를 펼칠 수가 있었는데 그 초반에 몇 개 안 오는 그 저글링들에 의해서 너무 드론 피해가 많았습니다. 하필이면 본진에서 뛰어나가던 저글링들이 도착하기도 전에 서준희 선수의 저글링들은 앞마당 멀티에 있던 드론들을 미리 때리고 있었고요. 네. 네, 여러 가지로 그 초반 게릴라전에 많이 시달렸기 때문에 그 이후에 나오는 뮤탈리스크에 대한 어떤 대비가 전혀 없었다는 거. 네, 그러니까 나중에 서준희 선수가 앞마당 멀티 하고 나서는 그냥 뮤탈리스크 어택 땅 스콜지가 오던지 말던지 뮤탈리스크 숫자 잡히던지 말든지 신경 안 써도 이기는 경기가 되지 않습니까? 네. 자, 이렇게 해서 김지혜 선수, 서순혜 선수의 경기, 서순혜 선수는 승리로 8강에 올랐고, 김지혜 선수는 다음, 리그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8조 경기를 끝으로 해서 8명의 8강 진출 주인공들이 모두 가려졌습니다. 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1조에서는 박승인 선수, 2조에서는 김영미 선수, 3조는 이제 김종진 선수, 이렇게 3명이 올랐고요. 네, 그리고 오늘 경기에서는 4조에서는 이호영 선수가 그 8강 진출했고요. 5조에서는 김가호 선수, 6조에서는 서지수 선수, 7조는 윤경 선수, 마지막으로 좀 전에 보셨던 서순희 선수가 8조에서 8강 진출이 확정이 됐고요. 8강은 이제 2개조로 나뉘어서 조별 풀 리그를 치르는데 조는 또 이제 새로 추첨을 해서 뽑는다고 합니다. 네. 8명이 이제 4명 2개조로 나누어서 8강 풀리그를 벌이게 되는데, 자, 이번 8명이 오른 선수들, 이제 조편성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 예. 8강의 양상 8명 선수를 한번 놓고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해 주신다면. 예, 우선 뭐 기본적으로 1세대 프로게이머와 2세대 프로게이머의 어떤 접전에서 기존에 있었던 어떤 강호 세력, 1세대 네. 프로게이머들이 대거 올라왔다는 거, 그리고 4조의 이승현 선수나 8조의 김지혜 선수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강자 측, 1세대 프로게이머 측에 속하는 선수인데도 불구하고, 좋은 힘이 없어서 말이죠. 예, 16강 좋은 힘이 없어서 떨어진 상황인데, 우리 매치북 게임월드 여성부 최강전에서 전에 보셨던 그런 경기와도 비슷한 선수들이, 네. 우리 게임TV 스타리그 여성부에서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바로 다음 주부터는 8강 조별 풀리그가 진행됩니다. 8강 경기도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라고요.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게임TV 스타리그 여성부, 자, 여성 프로게이머들의 경기 오랜만에 TV를 통해서 즐기실 수가 있는데, 또 여성 선수들은 여성 선수만의 재미 더하기 남성 선수들의 박진감과 어떤 그 빠른 판단, 그리고 생산력, 그리고 유닛 컨트롤이 이제 겸비돼서 남성 선수들의 경기보다 어떤 면에서 더 색다른 맛을 중간에 주고. 맞습니다. 네. 네, 말씀하신 대로 또 섬세함이 또 있고요. 오늘 펼쳤던 이혜영 선수의 경기나 서준희 선수의 경기 보면 참 남성 프로게이머 못지않는 경기다. 이런 판단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2시즌, 3시즌 가게 되면은 그 여성부에 출전한 선수들도 남성부가 남성부란 이름 없애고, 네. 이제 누구에게나 자신 있는 오픈으로 사람들, 말이죠. 네. 네. 남녀 모두에게 그 문화를 개방하는 경기가 될 수도 있을 만큼 여성 플레이어들의 실력이 한 단계, 두 단계 업그레이드된 것이 아닌가 이번 대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여기서 16강 토너먼트 이것으로서 모두 마치고 다음 주부터 이제 8강 대결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설의 김창선, 캐스터 전윤기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경기 전에요? 기본 100개 정도는 하는 것 드리실 거예요? 귀여워. 와, 너무 미안해. 멋진데? 저기. 아니, 이거에 한 판을 안 이겼어, 오늘은. 이거는 내가 괜찮았어. 한 판을 못 이겨. 너무 오랜만에 누가 뭐냐고. 나 몰랐는데, 여러분을 먼저 가서 문자 오자마자 나가서 가래. 상대보다 빠르다고. 해줬으면 못하는 거다, 그랬거든.
종이 두 마리로 갈 생각을 했네, 진짜. 그런 식으로 많이 게임을 했어. 근데 팀 연습 안 했잖아. 일단, 저번 형을 다른 때보다 많이 느는 것 같아서. 형이 잘 만들게 된 거야. 너 팀플 한 400게임 했어. 그러면요, 여성부 경기를 보면, 선수를 지고, 의서 침해하는 선수로 먼저 가슴이 아파요. 모든 선수가 이길 수는 없는데, 그러네. 그렇지. 나 그냥 이런 것만 이제 할 좀 놀래요, 아저씨. 새롭게 시작해. 아니, 무슨 얼굴을 너무 사람한테 무슨 소리한 거 아니에요? 고맙습니다. 예. 괜찮으세요? 안 된다니까.